안녕하세요. 수학문제 깨기의 수다쌤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복소수 개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수 보기 전에요, 미리 그 전에 배운 우리 실수, 수체계 잠깐 보고 갈게요. 수체계, 수학을 배우면서 수체계는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맨 처음에 자연수를 생각을 했죠. 하나, 둘 딱딱 떨어지는 것들 1, 2, 3, 4, 5 이렇게 자연수입니다. 또는 양의 정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0, 자, 음의 정수를 생각해냈죠. 음수 개념이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합쳐서 정수라고 하고요. 자, 이제 정수로 나타낼 수 없는 거 뭐 절반 같은 거 2분의 1, 뭐 3분의 1 이렇게 분수 형태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수를 유리수. 유리수 정의는요. 정수분의 정수로 표현하는 겁니다. 분모는 0이 아니고요. 유리수로 다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 예를 들어 1, 1일 때 이 대각선 길이를 이 유리수분의 정수분의 정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무리수 개념이죠. 무리수도 크기가 있는 수입니다. 그래서 무리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호가 나타나게 됩니다. 루트라는 기호, 그다음에 문자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뭐 이제 안 배웠지만 로그라는 거,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뭐 이런 것들. 지수 부분이 여기 좀 복잡한 거 이런 것들은 다 무리수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리수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학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무리수라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허수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허수 배우지만 우리가 뭐 복소수 배우지만요. 나중에 되면 이제 무리수들 하나씩 배워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무리수, 리수 합쳐서 실수라고 해요. 실수는 크기가 있는 수예요. 자, 여기까지 배운 거예요. 자, 배웠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사가 우리가 이렇게 제곱했을 때 실수 같은 경우는 제곱하면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수가 나오거든요. 이게 실수는. 근데 제곱했을 때 만약에 음수 나오는 거, 마이너스 1 나오는 건 없을까?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그러면 우리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가 뿔마 루트의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되죠. 근데 요 수는 실수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새롭게 이걸 정의 내렸습니다. 루트의 마이너스 1을 허수 단위 i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루트의 마이너스 1이 i고요. 이거는 실수가 아닙니다. 크기가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새로 정의 내렸어요. 얘를 허수 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수의 범위를 확장을 시켰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실수까지 알고 있었죠? 여기에서 그거보다 얘를 포함하면서 아까 i가 들어가는 거 있죠? i가 루트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얘까지 포함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수를 이제 복소수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정의 내린 거예요. 정의. 복소수는 a 플러스 bi로 표현할 수 있는 수, 그리고 ab는 실수입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정의 내려서 이런 수 3 플러스 i 이거를 이제 허수라고 불렀어요. 이제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로 나눠집니다. 허수라는 거는요. 여기서 b가 0이 아닌 경우, b가 0이 아닌 경우면 이 i 부분이 살아있겠죠? 그런 수를 다 허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3 플러스 i도 허수고요. 이 i에서요. 요거는 이제 여기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a를 실수 부분, b를 허수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경우, 즉 실수 부분은 없어지고요. 허수 부분은 살아있는 이런 수를 허수 중에서도 순허수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복소수 정의는 a 플러스 bi 이렇게 정의 내렸고요. 지금까지 밝혀지는 의미 있는 그런 수책의 가장 큰 범위는 바로 복소수예요. 더 큰 범위는 만들어낼 수 있지만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복소수까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곱해서 뭐 i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i가 되는 이런 수. 자, 이런 수도요. 이 x를 a 플러스 bi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뭐 새로운 정의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큰 범위, 즉 복소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이 실수하고 복소수하고 좀 차이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실수는 뭐냐면요. 크기가 있는 수에 대소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뭐가 크다, 작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허수 있죠. 허수는 대소 비교를 못해요. 뭐가 크다, 작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실수는 자 1차원적인 수입니다. 1차원, 차원으로 얘기하면 1차원인데 이 복소수는요. a 플러스 bi 있죠. 자, 이게 2차원적인 수예요. 2차원적인 수. 이거 한번 그냥 듣고 넘기세요. 맨 처음에 아직.
이걸 뭐 이해는 안 가겠지만 복소수는 2차원적인 수. 자, 예를 들어 우리가 평면이 이렇게 있어요. 평면에서 어떤 좌표를 구하고 싶어요. 이렇게. 좌표를 구하고 싶은데 이 좌표를 그냥 만약에 A라고 하고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안 풀립니다. 왜냐면 이 점의 이 본질 자체가 우리 2차원 평면에 있죠. 그래서 A라고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 X, Y라고 해서 미지수가 2개 필요한 거예요. 2차원적인 수기 때문에 그래요. 복소수도 마찬가지예요. 복소수 문제를 풀 때 복소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미지수 Z로 놓고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거의 안 풀립니다. 안 풀리고요. Z를 어떻게 A 플러스 BI 이렇게 무지수 2개 나오게끔 왜? 2차원적인 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A 플러스 BI라고 놓고 풀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접근해가는 방법이에요. 이제 복소수 정의였고요. 다시 한번 보면은 자, 루트의 마이너스 1이 i입니다. i의 정의는 루트의 마이너스 1이고요. 실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i를 제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i 제곱은 마이너스 1. 그럼 이거를 또 제곱해봐요. i의 4제곱하면 얼마 될까요? 이거 제곱하면 1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규칙성이 발견이 돼요. 주기성을 갖게 됩니다. 4번 갈 때마다 반복되는 이런 규칙성을 갖게 돼요. 복소수 정의는 A 플러스 BI이고 A, B는 실수입니다. 이거 실수예요. 그럴 때 A를 실수 부분, B를 허수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보통 자, B가 0이 안 되는 경우를 허수라고 합니다. 허수. 그리고 A가 0 이렇게 사라지고 B만 남는 경우를 순허수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질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질이에요. 자, 사주기성. 주기성이 있는데 4번 갈 때마다 뭔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주기성이라고 했고요. 방금 설명드렸죠? i의 4제곱은 1. i의 4제곱은 1 이렇게 돼요. 그럼 주기성을 갖는 것들 좀 앞에 배운 것도 같이 한번 볼게요. 공부를 할 때는요. 같이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주기성 있으면 주기성들이 있는 것들. 보통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1의 n제곱이 있어요. 1은 n제곱은 1은 몇 번을 곱하든지 간에 다 1이죠. 주기성 1이에요. 한 번 갈 때마다 계속 똑같은 게 나온다는 거예요. 당연하니까 별로 뭐 주기라고 얘기도 안 하겠죠. 그 다음에 자, 2번 갈 때마다 반복되는 규칙이 있는 거.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자, 2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2번 갈 때마다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n이 1이면 마이너스 1, 2면은 1, 또 3이면 마이너스 1.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계속 2번 갈 때마다 반복. 그 다음에 지금 배운 이제 i 있죠? i. 지금 제가 i라고 오메가 이렇게 썼는데 i를 보면요. 자, i는 그냥 i이고 i 제곱을 하면은 이게 정의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i 세제곱 하면은 여기다가 i를 한 번 더 곱하면 되겠죠. i를 한 번 더 곱하면 마이너스 i가 되고요. 자, i 4제곱은 자, 여기다가 i를 한번 곱해도 되고 뭐 이거 제곱했다고 생각해도 돼요. 여기에 i를 한번 곱해보면은 마이너스 i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 되기 때문에 플러스 1 되겠죠. i 4제곱은 1. 자, 그리고 i 5제곱 그러면 자, i 4제곱 1이니까 여기다가 i를 한번 곱하면 다시 또 i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랑 같아져요. 그래서 4번씩 갈 때마다 똑같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기를 자, 4를 주기로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특징이 다 더하면은 0이 돼요. 그러니까 i랑 여기 i 세제곱 마이너스 i이기 때문에 더하면 이렇게 사라질 거고요.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i 4제곱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하면 또 사라집니다. 그래서 4개를 다 더하면 0이 돼요. 이런 거는요. 이 주기를 갖는 것들의 특징이에요. 아까 마이너스 1의 n제곱도요. 2번 주기를 갖죠. 2개씩 더하면은 0이 돼요. 이렇게. 그죠? 0, 0, 0. 그리고 이제 오메가라는 게 또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여기 복소수 단원에서 나오긴 나와요. 자, 오메가라는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세제곱했을 때 1이 되던가 또는 세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되는 거 요거의 한 허근을 이제 근 중에서 이제 허수인 근을 허근이라고 하거든요. 3차 방정식을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자, 요거의 근을 자, 오메가 또는 뭐 오메가 바 뭐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자, 오메가가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가 2분의 1 뿔마 루트 3i 그러니까 요거 마이너스 1 되는 경우는 이렇게 되고요. 세제곱해서 1 되는 경우가 이거예요. 이 오메가 값을 세제곱을 계산을 해보면 이 값이 1이 나와요. 그리고 요거는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 나와요.
그래서 얘는 3번 갈 때마다 규칙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은 1이고요. 그 다음에 특징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이렇게 돼요. 이거는 나중에 3차 방식 배우면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메가가 3번 갈 때마다 규칙성이 나오는 오메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세제곱이 1이죠. 양변 제곱해주면 x 6제곱이 1 이렇게 돼서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요. 6제곱이 1 돼서 6번 갈 때마다 규칙성이 발견돼요. 특징은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성을 갖는 게 마이너스 1 2번 갈 때마다 반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가 3번이나 6번 갈 때마다 반복이 되는 게 있고요. i는 4번 갈 때마다 반복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요.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이 주기에 관한 거 다 배운 겁니다. 자, 이런 것도 3번 갈 때마다 다 0 되는 거 이거 3번 더하면 0 되고요. 6번 아까 이것도 6개 다 더하면 0이 돼요. 그런 특징들 다 공통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성을 가지고 이제 뭔가 공부를 하면은 공부할 때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자, 간단한 예 문제 보면 예를 들어 1 더하기 i 제곱, i 세제곱, i 4제곱 쭉쭉쭉쭉쭉 그래서 i에 뭐 2020 이렇게 나가볼까요? 자, 이 값이 얼마 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특징이 자 i 제곱, i 세제곱, i 4제곱 더하면 이렇게 더하면 0이 되죠. 자, 근데 이거를 앞에 자 1해도 1부터 시작해도 1부터 4개를 더해도 0이 돼요. 어차피 1하고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사라지고요. i랑 i 세제곱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연속된 것들은요. 4개씩 끊으면 다 0이 돼요. 어떻게 끊든지 간에. 그럼 얘를 개수가 몇 개인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2020제곱까지 있으면 2020까지 있고 앞에 1이 있기 때문에 개수가 2021이에요. 그럼 이걸 4개씩 끊으면 얘를 4로 나눈 나머지만을 좀 확인하면 돼요. 나머지가 뭐 되는지를. 나머지 확인할 때 우리 끝에 두 자리만 보면 되죠. 아까 100일짜리 이상은 다 나눠 떨어질 거고요. 그래서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 그쵸? 나머지가 1. 한 개 남는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부터 4개씩 끊으면 끝에 이 i의 2020제곱. 요거 하나 남을 거고요. 끝에서부터 4개씩 끊었다고 생각해요. 끝에서부터 4개씩 끊으면 앞에 있는 요 1 하나만 남을 겁니다. 근데 계산하기가 앞에 이거 1이 쉽죠? 이거 계산하려면 다시 또 i의 4제곱은 1 요거 이용해서요. 또 얘를 또 4로 나눠가지고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귀찮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4개씩 끊었다고 치면은 앞에 있는 1만 남기 때문에 이 결과 답은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성질을 보겠습니다. 켤레 복소수의 성질. 자, 켤레 복소수는 뭐냐면요. a 플러스 bi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거를 복소수 보통 z로 많이 표시합니다. z는 a 플러스 bi, a, b는 실수라고 할 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z의 켤레 복소수는 이렇게 표현하고요. 막대기 하나를 그립니다. z 바라고 하고요. 요게 의미는 a 플러스 bi가 돼요. 정입니다. 즉 허수 부분에 빼먹었네요. 부호 반대 이렇게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거를 z의 켤레 복소수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어떤 성질이냐면 제가 여기다 다 된다라고 써놨거든요. 뭐냐면 사칙 연산에 대해서 다 돼요. 이게 보통 안 되고 뭐 좀 안 되는 게 있어야지 그렇게 좀 헷갈리니까 문제를 나오는데 다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뭐냐면 z1 더하기 z2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거 전체에 켤레 복소수 해주면 각각 z1의 켤레 복소수 더하기 z2의 켤레 복소수랑 같다.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거꾸로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확인은요. 한번 해볼까요? 이걸로 보면은 z1 더하기 z2 이거 두 개 더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건 다른 문제로 써야 되겠네요. 켤레 복소수고 z1이라고 하고요. 제가 만약에 z2를 c 플러스 di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자 z1 더하기 z2를 하면요. 자, a 더하기 c 이렇게 되고요. b 더하기 d의 i 이렇게 돼요. 자, 이거 전체의 켤레 복소수는 이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c 마이너스 b 플러스 d의 i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값과요. 자, 우변 자 z1의 켤레 복소수 요거의 켤레 복소수는 a 마이너스 bi이고요. z2의 켤레 복소수는 c 마이너스 di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것도 더해보면은 a 플러스 c 이거 똑같이 나왔죠? 마이너스로 묶어보면은 b 플러스 d의 i 이렇게 두 개가 같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이게 뺄셈도요. 뺄셈일 때도 이게 성립이 되고요. 이렇게 곱셈일 때도 이게 성립이 되고요.
나눗셈일 때도 성립이 돼요. 사칙 연산에 대해서 다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해도 됩니다. 다음에요. 자, Z랑 Z바랑 더해주면요. Z랑 Z 켤레복수랑 더해주면요. 더해보면요. BI고 마이너스 BI니까 사라지겠죠. 2A 이렇게 되죠. 2A니까 실수가 나와요. 실수가 되고요. Z랑 Z바랑 곱하면요. 두 개를 곱해요. 곱하면 여기 가운데 부호만 반대가 되죠. 우리 전개 곱셈 공식에서 합차 공식입니다. 그럼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앞에 거 제곱 A제곱이고요. 빼기 BI의 제곱하면 자 B제곱의 I제곱인데 I제곱이 마이너스 1 돼서 이게 플러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실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Z바도 실수고요. 이 Z바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기 때문에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가 돼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됩니다. 그리고요. Z가 실수면요. Z가 실수면요. 이 I 부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A만 있는 거죠. 그럼 Z랑 Z의 켤레 복소수랑 같게 되겠죠. 켤레 복소수 이게 없기 때문에 허수 부분 부호가 반대인데 허수 부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 실수 부분만 나옵니다. 그래서 Z나 Z바가 같게 되겠죠. 그리고 거꾸로도 Z랑 Z바가 만약에 같다 그러면 Z는 실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질은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Z가 A 플러스 BI잖아요. 이거 빨리 대입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외우려고 하면 수학이 좀 싫어져요. 간단하니까 더하면은, BI 마이너스 BI니까 더하면 당연히 I 부분 사라지니까 실수 되겠구나. 곱해도 A제곱 플러스 B제곱 되니까 실수 되겠구나. 그리고 Z랑 Z바가 같다. 그러면 A 플러스 BI와요. A 마이너스 BI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A 사라지고, 넘어가 보면 EBI가 0이 돼야 돼요. 그럼 B 값이 0이 돼야 되겠죠. B가 0이 되면, B가 0이 되면 사라지니까 뭐다? A만 남으니까 실수구나. 이런 식으로 바로 알면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바로 복소수 정의 A 플러스 BI 대입해서 확인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시험 기간이다 그러면은 조금 익숙하게 외우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질입니다. 요게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보세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했을 때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게 숫자면은 보통 안 헷갈리는데 이제 문자로 나올 때가 좀 헷갈립니다. 만약에 루트 2 곱하기 루트 3 해주면 루트 2, 3, 6 이렇게 되겠죠.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이거 막 한 번에 곱하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거기 때문에 항상 우리 정의 이용해가지고 차근차근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루트 2고요. 이 루트 3, 루트의 마이너스 3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루트의 마이너스 1이 i잖아요. 이렇게 i. 얘가 루트 3i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루트 2, 루트 3은 루트 6 되고 i가 되겠죠. 그리고 루트 i가 이게 마이너스 1이라 이렇게 루트 안에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요. 이 결과를 보면요. 2와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마이너스 6 나왔죠. 이것도 그냥 곱한 거랑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루트의 마이너스 2와 루트의 마이너스 3을 곱합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그냥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6이잖아요. 자, 루트 6이 나올지 한번 볼게요. 요 앞에 값이 루트 2의 i. 자, 요거는 이렇게 정의예요. 이렇게 표현하자고 한 거예요. 곱하기 루트의 마이너스 3이 루트 3i가 됩니다. 그래서 곱하면은 루트 2, 루트 3은 루트 6이 되고요. 자, i랑 곱하면 i 제곱이 되죠. 이게.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돼요. 루트 6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루트 6이 되죠. 부호가 마이너스가 하나 더 생겼어요. 요 마이너스가 안에 있는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나온 게 아니라 새롭게 하나 생긴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는 그냥 곱해주면 되는데요. 둘 다 음수일 때는 두 개 곱한 값에다가 앞에 마이너스가 새로 생깁니다. 이제 그걸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음수, B가 음수일 때 그때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의 루트 AB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 A가 뿔뿔이거나 맞뿔, 뿔마 이런 경우는 그냥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어떻게 된다? 루트 AB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특이한 경우만 제가 써놓은 겁니다. 루트 a 곱하기 루트 ab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생기는 경우는 둘 다 음수일 때, 둘 다 음수일 때. 곱배선, 자, 곱배선은 둘 다 음수일 때 마이너스가 생긴다.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눗셈에서, 자, a가 양수고 b가 음수일 때. 자, 나눗셈에서 루트 b분의 루트 a가 이것도 그냥 루트 b분의 a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마이너스가 생기냐? 자, 아래만 음수, 즉 b만 음수, 즉 a는 양수일 때예요. 아래만 음수, b가 음수고 a가 양수일 때는 또 마이너스가 하나 이렇게 생겨요. 자, 요거 좀 예제 하나 보여드리면요. 자, 루트의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밑에만 음수죠. 자, 요게 루트 3i가 되는 거예요. 요게 루트 2 이렇게 되고요. 다 양수일 때는 우리 앞에서 배운 무리수 그냥 계산한 거랑 똑같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i를 분자분모 한번 곱해 볼게요. 곱해 보면은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고요. 루트 2i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앞으로 넣어도 되고요. 루트 3분의 루트 2는 합쳐서 이렇게 루트 3분의 2라고 쓸 수 있죠. i가 또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 i가 다시 얘랑 합쳐지면은 3분의 자 i가 마이너스가 붙이면 되는데 마이너스를 아래쪽에 써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써보면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 3은 그대로 들어갔고요. 2도 그대로 됐죠. 그쵸? 근데 마이너스가 앞에 하나 생겼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플러스 a가 플러스 b가 마이너스면요. 자, 아래만 음수일 때는 두 개 합쳐지면서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생긴다. 나머지 부호는요. 플러스 플러스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둘 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둘 다 마이너스인 경우도 이거 안 생겨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곱하기랑 헷갈리면 안 되고요. 곱하기일 때는 둘 다 음수일 때 마이너스 생기는 거고요. 자, 나눗셈에서는 둘 다 음수도 이거 안 생깁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 또 헷갈리니까. 루트에 마이너스 3, 루트 마이너스 2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루트 3i고요. 루트 2i 이렇게 돼요. 그래서 i가 이렇게 사라져요. 이렇게. 그래서 루트 그냥 3분의 2가 되고요. 루트 2 안에서 이 분자분모에 마이너스 1씩 곱한 거 상관없겠죠.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3 그대로 생기고 마이너스 2도 그대로 가면 되죠. 앞에 마이너스가 생기지 않죠. 둘 다 음수일 때도 그냥 부호가 플러스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가 만약에 a가 마이너스고 b가 플러스인 경우도 이 세 가지 경우는 뭐다? 루트 b분의 루트 a가 그냥 루트 b분의 a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밑에만 아래에만 음수인 경우 b가 음수인 경우는 마이너스가 생긴다. 그리고 제가 여기 0은 안 썼는데요. 당연히 0,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당연히 곱한 거 성립하겠죠. 나눗셈도 분자가 0인 경우는 성립합니다. 요 관련된 예제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예제 등식. 이 값이요. 이렇게 얘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입니다. 여기 보면요. 요 각각 루트의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5 루트가 각각 되면서 여기 마이너스가 생겼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또는 뭐 여기서 이렇게 마이너스 1로 곱해가지고요. 여기가 합쳐지면서 마이너스 생겼다고 봐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마이너스 생겼어요. 자, 나눗셈이죠. 나눗셈에서 마이너스 생기는 경우 언제? 아래만 음수. 즉, 이 분모만 음수고요. 분자는 양수인 거. 자, 그리고 자, 0도 우리 포함돼서 있다고 했어요. 일단 x-5 이 분모가 음수가 돼야 되고요. 이렇게 네, 분자는 기본적으로 양수인데 0도 한번 생각해야 돼요. 항상 이거 할 때는 문제 풀 때는 자, 이게 0이 되면은 그래도 등호 성립할 수 있겠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x는 넘어가면 5보다 작거나 같고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겠죠. 이렇게. 그래서 정수 x의 개수 마이너스 1부터 0, 1, 2, 3, 4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6개가 답이 되겠네요.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활용. 적분해 가는 방법의 문제 풀 때. 첫 번째가요, 복소수 상등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복소 상등이 뭐냐면 되게 간단한 내용이에요. a 플러스 bi는 c 플러스 di가 있어요. a, b, c, d 실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등호를 기준으로 서로 좌변과 우변에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서로 같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은 a와 c가 서로 같고요. b와 d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딱 보면 엄청 쉬운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같지만 실제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에서 이게 나오면은 이게 딱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생각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생각해내서 식을 정리해서 실수 부분끼리 묶고 허수 부분끼리 묶어가지고 서로 같아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어려운 문제 갈 때. 예를 들어서 방정식 같은 거 풀 때 뭐 실근이다. 실수라는 말. 문제 자체가 허수가 있어요. 허수가 뭔가 막 있는데, 그쵸? 어떤 실수 조건이 들어가면은 복소수 상등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접근해가는 방법 중에서 중요한 방법이에요. 제일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두 번째. 복소수는요, 아까 설명 간단히 했지만 2차원적인 수예요. 2차원적인 수기 때문에 z는 어떻게 한다? a 플러스 bi로 놓는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시작이에요. 학생들이 복소수 문제를 풀 때 이 본질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문제를 푸는데 z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요. 이렇게 안 풀려요. 풀리면 운이 좋아서 풀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안 풀립니다.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냥 Z로 놓고 풀리는 문제도 있겠지만 쉬운 문제고요. 좀 어려워지면 Z로 그냥 놓으면 안 풀립니다. Z는 본질이 제가 2차원적인 거라 그랬죠. 예를 들어 평면에 있는 점 구하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구할 때 미지수가 몇 개 필요해요? 2개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x, y처럼 Z도 a, b가 둘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i로 놓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a 플러스 bi라고 주어진 경우도 있지만 이게 안 주어지는 경우는 학생 여러분이 a 플러스 bi로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딱 봐도 저도 맨 처음 공부할 때도 그랬어요. 아, 진짜 별거 아니고 뭐 되게 쉬운 거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자, 이걸로 접근해가는 방법입니다. 알고리즘이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상위권으로 갈수록 이거 느낄 겁니다. 중요한 거. 복소수라는 건 새로운 우리가 어떤 정의로부터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정의로부터 출발하는 거는 정의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고요. 정의, 그 다음에 성질들을 배워가는 겁니다. 지금 제가 중요한 거 세 가지 써놨죠. 그 다음에 이제 활용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실 때 처음에는 이 정의부터 해서 성질들 익히는데 맨 처음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다? 계산력 위주입니다. 계산력 위주. 처음 공부할 때는 거의 다 여기서 끝날 거예요. 이게 끝나고 나중에 좀 어려운 문제나 다른 단원하고 복합적으로 나오는 문제에서 이제 활용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